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마켓 주민입니다. 2차 전지가 가장 뜨거운 섹터고요. 그 다음은 사실 또 수소 모멘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성장 섹터들. 2차 전지 소재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지난 9일 SK이노베이션과 무려 10조 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조가 아니고 10조입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엄청나게 강세로 가고요. 목표가도 올라가는데 에코프로비엠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아라FA 이재준 대표,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시장 증시 입성 2년 만에 주가가 8배 뛰었다. 이렇게 이 제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어떤 회사인지 정 변리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용 전자재료 소재 등의 제조업 판매를 목적으로 2016년 5월에 양국 소재 사업 전문화를 위해서 모기업 에코프로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돼서 신설된 회사입니다. 2019년 3월에 코스닥에 상장되었고요. 전기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 무정전 전원 장치, 스마트 그리드, 항공우주용, 의료용, 군사용,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주요한 사업 매출원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 제품들은 이제 니켈과 코발트 기반의 양극 활물질에 알루미늄을 첨가한 NCA나 망간을 첨가한 NCM 계열입니다. NCA 소재는 높은 방전 용량을 보유해 전기차 혹은 전동 공구에 사용되는 중입니다. NCA 소재 시장은 대부분 일본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으나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NCA의 국산화에 성공하였고요. 동시에 이제 니켈 함량을 증가시켜서 타사의 NCA 대비해서 용량이 10%가량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가운데 분리막이 있고 전해질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특별히 에코프로비엠이 하는 쪽이 양극재 쪽인데요. 수많은 2차 전지 업체, 소재 업체 가운데서도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부각받고 있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니켈 함량이 80% 이상 되는 하이 니켈계 NCA와 NCM 물질의 전구체를 개발하였고 양산 공정까지 국산화에 성공하였거든요. 그래서 양극 소재 산업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인정받아서 전지 완제품 제조 업체의 두 종류의 양극 활물질을 납품하고 있었고요.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코발트는 줄이고 니켈은 증가시켜서 원가 경쟁력을 갖춘과 동시에 기능성이 우수한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있습니다. 이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물 대비 원가가 높아서 소재의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 다수의 양극 활물질 제조업체들은 이제 코발트를 줄이거나 핵심 소재를 재활용하는 걸 통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그 니켈 함량을 좀 높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80% 이상 되는 하이 니켈 계열 NCA와 어드밴스드 NCM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에코프로비엠과 LNF 이런 쪽이 이제 대표적으로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죠.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를 같이 하고요. 이재준 대표님, SK이노베이션과의 잭팟 계약 1조도 아니고 10조 천억입니다. 규모가 엄청나서요. 이 수주가 주는 의미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국내 이 배터리 셀 업체에 대한 경쟁력과 이제 초기에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로 인해서 이 소재 업체 단에서도 현재 이런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SK이노베이션이랑 관련해서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10조 원대의 수주를 발표했습니다. 이 3년간 공급 예정 물량을 살펴봤을 때는 약 30만 톤의 수준을 추정하고 있고요. 최종 엔드 유저를 봤었을 때는 이제 포드와 폭스바겐 등으로 이제 공급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미국 내에서 90기가와트 시에 대한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200기가와트 시의 전기차 대수 기준으로는 약 300만 대 수준 정도가 됩니다. 2025년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총 캐파가 약 200기가와트 시로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 포드와 이 합작법인을 포함한 미국 공장 캐파가 약
100기가와트시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급 물량은 SK 이노베이션 물량이 있을 때 절반 이상이 미국향일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 2월에 SK 이노베이션과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의 2조 7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계약 은 기간이 더 연장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수주 규모가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 가파른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시그널로 보이면서 배터리 수요도 급증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에코프로 VM이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그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 향의 이 수요 증가분을 반영했었을 때 2025년 양극재에 대한 총 캐파가 29만 톤으로 현재 추정을 했습니다. 예상 매출액을 8조 원으로 에코프로 BM 자체에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신규 공급 계약 규모가 시장의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에코프로 BM이 2024년부터 26년까지 계속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아무리 많은 공급 계약이라도 사실은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사실 좀 조정을 받아요. 그런데 에코프로 BM은 그 뉴스 이후에도 오늘도 7% 계속 강세인데 그 얘기는 이거보다 더 큰 공급 계약도 가능하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해석해 주세요. 네, 이 증설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4년 21만 톤에서 25만 톤으로 상향을 했고요. 2025년에는 29만 톤에서 35만 톤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 수치는 뭐냐? 결국 유럽 공장과 미국 공장 투자에 대한 따른 캐파 추정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10월 중순쯤에 발표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에코프로의 BM 같은 경우에는 NCM 캐파는 NCA 기존 라인이 있는데 이제 NCM 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반영을 했을 때 2023년 기준으로 한 6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통해 가지고 최소 4만 톤 이상은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공급에 대한 이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나올 것 같고요. 향후 또 다른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죠. 삼성 SDI까지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경우 추가적인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지 공시를 통해 가지고 매출에 대한 가시성 확대와 실적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좋다면 아무 생각 없이 사면 될 텐데 투자라고 하는 게 또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전략은 마지막에 물어보고요. 에코프로 BM 특허 현황은 어떤가요, 변리사님? 네, 160여 건이 검색이 되고요. 예. 그중에서 73건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보유 중인 특허가 45건이고 일본, 미국, 유럽, 중국에 각각 30여 건 정도 출원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출원 대비 해외 출원의 수가 3배 정도 되는 게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도별 출원 건수를 살펴보시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는데요. 아직 설립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아서 동향을 얘기하기 다소 이제 이른 점이 있긴 하지만 특허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국내외로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특허 분쟁이 상당히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은 특허를 잘 확보하고 있는 것은 향후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출원한 특허의 절대 다수는 판매하는 제품이 그렇듯이 배터리 소재 관련된 특허입니다. 기업의 장래를 보자면은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특허를 좀 보유하는 것이 어떨까 싶지만은 일단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 특허를 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소재 분야의 연도별 출원 건수는 이제 한참 정점을 찍었던 2014년, 2015년 이후로 다소 줄어든 모양입니다. 다른 기업들의 특허 출원이 적어졌을 때 에코프로 BM이 특허 수가 되려 증가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좀 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분야에서 아무래도 절대 강자는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이겠죠. 에코프로 BM의 특허 현황을 정리하자면은 아직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은 회사가 특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력이 높은 회사로서 리스크 방어를 충분히 잘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에코프로에서 이제 분리돼 나올 때도 주가 한 5만 원 할 때도 좋다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죠. 5만 원, 10만 원 주가는 지금 이제 보이지도 않습니다. 43만 원까지 와 있고요.
실적하고 주가 측면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지훈 대표님, 예, 실적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일단 그 에코프로임 실적이 2020년에 대한 매출은 8,550억, 영업이익은 네. 한 550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매출이 8천억인데 지금 예. 10조 공급 계약을 한 거예요, 그죠? 네, 아무래도 미래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네. 것이다. 실적 매출액 성장률이나 영업이익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공급 계약을 반영했었을 때 2025년 추정 매출액이 그 보수적으로 좀 한국투자증권에서 컨센서스를 냈는데 한 약 7조 7천억 원을 얘기를 나왔습니다.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봤었을 때는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7천억 원대 규모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향이 현재 그 2021년에는 SK 이노베이션 향이 한 80%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5년부터는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가 비슷한 부분에 이제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SK 이노베이션은 한 3조 3천억대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3조 원대의 이 매출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나온 이 수주 관련된 부분에서 25년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현금으로 할인을 해가지고 현재 반영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수주와 실적과 설비 증설로 나타나서 기대감이 있는데 43만 천 원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뭐 아무 때나 사주면 따박따박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변동성도 엄청 크게 하루에 뭐 변동성이 클 때 2차 소재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요. 고민인 거죠. 네. 지금 사도 되는가. 또 좋다고 사면 또 물릴 때가 많아요. 지금 그 목표가는 50만 원 이상 지금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주가 전망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고밸류, 성장성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멀티플 자체를 높게 줬고요. 네. 이런 업종 섹터들 같은 경우 중간중간 성장통 노이즈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나타나면서 약간의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발생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이 전기차 섹터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글로벌 스탠다드 자체가 친환경 유체이고 전기차 육성 정책과 이 생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실적이 받쳐주게 된다면 그런 밸류적인 부분들을 해소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전기차 관련돼서 신차 개발 기간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특성상 봤을 때 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2년 후 공급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자체가 좀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보여서 주가에 지금 선반영되고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장점이 있는데요. 에코프로 글로벌을 현재 100% 가칭인데 자회사를 편입하고 있는데 양극화 물질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양극재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구체랑 리사이클 쪽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원재료 관련해서 수직 계열화를 함으로써 양극재 업종 내 안정적 수익 확보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이 밸류 체인이 내재화됨에 따라서 양극화 물질 생산 업체인 에코프로엠이 종합 양극재 회사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현재 8월 이후에는 이 외국인 매수세 유입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주도하고 있는 수급 현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만 원에서 42만 원 선까지 약 40% 상승을 했는데 이 외국인이 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은 매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차트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5일선 부근이 36만 원 선에서 1차 지지가 나오고 21선이 33만 원에서 2차 지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밸류적인 부분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 에코프로의 BM이 평균 PER이 약 43배수 정도를 적용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24년까지 봤었을 때 포워드 EPS 자체로 봤을 때는 목표 주가를 한 52만 원 까지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4년 예상 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PER이 27배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실적 성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밸류적인 부분에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5년까지 실적으로서 봤을 때는 20배 이하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이 수주적인 부분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소,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 해소가 되고 그래서 주가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도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담은 있잖아요. 또 가격적인 부담은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전략을 짜면 됩니까? 네, 일단 5일선 부분에서 네. 제가 1차적으로 36만 원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하는 걸 권고해드리고요.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21선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33만 원 선까지 2차 지지가 나타날 것으로 네. 보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갔을 때 좀 높은 가격으로 부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기차 섹터에 대한 중간중간 노이즈가 발생해가지고 만약에 주가 조정 또는 예.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조정이 나타났었을 때 한번 접근하는 방법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막에 있는 것처럼 분할 매수 접근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죠? 사실은 조정 기다리는데 조정 안 주고 가거든요. 네. 이런 섹터들은 그냥 못 사는 거죠. 아 그때 살 걸.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정말 좋은 전략입니다. 조금 사놓고 계속 날아가면 더 샀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 즐기면 되는 거고 그죠? 밀릴 때 같이 좀 더 사주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 주민 오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집중 분석했습니다. 아라FA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